안녕하십니까. 생명선TV의 구상건입니다. 투석혈관의 경피적 혈관 성형술, 흔히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석 환자와 투석 환자의 생명선인 혈관 통로를 공부하는 신장내과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은 아니시고 타 병원에서 지혈 연장을 주소로 저에게 보내주신 환자입니다. 환자는 포암 유르프를 만들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 환자의 크로스팔 사진은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환자의 팔을 진찰한 것을 사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환자는 포암 유르프가 만져지고 주로 천자하는 구역에 천자를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출 정맥이 확장되었다가 잘록한 협착부가 있고 협착부의 상류에서 부드러운 스릴이 아닌 펄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팔 오금에서 상완 부위로 피부에 거미줄 같은 정맥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인조혈관에서 동맥지와 정맥지를 구별하는 것은 통상 그라프트의 한 영역을 강하게 눌러 혈류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였을 때 강한 펄스가 느껴지는 쪽이 동맥 부분이고 흐름이 소실되는 부분은 정맥 부분입니다. 투석혈관의 혈류 저하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방법으로 초음파 등의 도구가 없이도 동맥지와 정맥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혈관 조영술 및 중재 시술을 시행하기 전 초음파로 환자의 혈관을 평가합니다. 초음파로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매우 많은데 우선 브라키아라터리에서 환자의 투석혈관의 혈류량을 근사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웨이브의 파형이나 RI 값 등으로 협착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강좌들에서 차근차근 다루어 보겠습니다. 통상 혈관은 초음파에서 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초음파 사진은 그라프트 내부를 단축으로 관찰한 소견입니다. 내경의 피부 쪽 부분으로 벽제 혈전이 관찰되고 인조혈관의 벽이 관찰되며 양옆으로 아티팩트인 측방음영이 관찰됩니다. 브라키아라터리의 상방으로 환자의 유출 정맥인 베실릭 베인이 지나가는데 앞에서 환자의 팔 사진을 보셨을 때 정맥 협착부 전후에 확장된 부위의 초음파 사진으로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연속적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혈관의 협착부를 중심으로 장축으로 촬영한 상이고요. 혈류가 디스탈에서 프록시말 쪽으로 흐르면서 중간에 협착부를 지나기 전까지 디스탈에 확장된 부위에서 압력이 많이 걸리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영술을 시작을 합니다. 환자의 인조혈관의 에이펙스 부분을 천자하여 시스를 삽입 후 혈관을 보는 물감인 조영제를 주입합니다. 초음파에서 벽제 혈전이 관찰되었던 것처럼 인조혈관 정맥지 천자 구역이 매끈하지 않고 지저분한 영상이 관찰되고 유출 정맥의 협착부가 보입니다. 상완의 유출 정맥은 앞에서 살펴본 협착부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며 바실릭 베인에서 혈류를 정상적으로 다 받아내지 못해 라테럴 사이드로 콜라테럴 베슬이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러리 베인에서 이노미네이트 베인, SVC를 거쳐 심장까지 중심정맥에도 특별한 협착부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경피적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이드와이어를 통과시킵니다. 가이드와이어를 협착부를 지나가도록 만든 다음에 두 개의 작은 점이 확장술에 사용될 풍선의 길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풍선을 원하는 위치에 둔 다음에 풍선에 조영제를 채워 넣어 압력을 높여서 협착부를 확장을 시도합니다. 환자의 주변 혈관의 크기를 감안하였을 때에는 더 큰 풍선으로 확장을 시도할 수 있으나 중간 단계 크기의 풍선을 우선 사용하여 혈관의 럽처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풍선을 원위부로 이동을 시켜 그라프트 내부의 벽제 혈전 부위에 압력을 가하여 혈관 내강을 넓히는 것을 반복합니다.
풍선에서 다시 조영제를 빼서 압력을 낮추고 좀 더 원입으로 이동을 하여서 내부를 다시 확장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가능하면 손가락은 방사능이 나오는 필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쉬스가 빠지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에 필드 안으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7mm 두께의 풍선으로 허용 최대 압력으로 확장수를 시행하였고 풍선을 불어 혈류를 차단한 상태에서 조영제를 주입하여 레트로그레이드로 동맥지와 브라키아라터리의 문합부를 조영합니다. 브라키아라터리와 크라프트가 엔드 투 사이드로 문합이 되어 있고 의미 있는 협착부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존의 협착부로 돌아가 풍선 확장 이후의 협착 정도를 재평가합니다. 조영 소견에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 기존 협착부에서 혈관이 찢어지는 등의 시술 관련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10mm 두께의 풍선을 준비하였습니다. 환자에게 풍선을 불었을 때 풍선이 매끈하게 펴지지 않고 잘록한 부위를 허리, 웨이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 부위에 심한 협착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고 가능한 웨이스트를 없애기 위해 풍선의 허용 가능한 선에서 압력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나가는 길에 협착이 있을 경우 해당 부위의 상류에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지혈의 연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을 해소하여 환자의 주소였던 지혈 연장을 해결해 드리고자 시술을 하였습니다. 풍선 확장 후 조영술을 다시 시행해보면 기존 협착부의 직경이 넓어지고 콜라테럴 베슬 역시도 조영이 되었지만 배실릭 베인으로 메인 흐름이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 전후의 환자 팔 사진을 직접 보시면 기존 협착부 상류에 혈관이 확장되고 압력이 걸려서 부풀어 있던 모습이 시술 후에는 호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혈 연장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에서 지혈 연장은 혈관 유출로의 문제를 시사하는 임상 지표 중 하나입니다. 환자의 혈관을 보고 듣고 만지는 진찰로 우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시술 전에는 반드시 초음파를 통해 환자 혈관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경피적 혈관 성형술로 환자의 투석 혈관 문제를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석 혈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며 투석 혈관의 이상을 파악하는 진찰을 비롯한 모니터링 기법과 초음파 등의 장비를 이용한 서베일런스 기법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